안녕하세요. 서경대학원 컨템포러리 뮤직 프로덕션 전공 교수 강호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드린 적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로직으로 아주 간단하게 돌비 애트모스 믹스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 엔지니어들에게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음악가들, 프로듀서들이 직접 음악을 만들 때부터 그런 어떤 공간을 설계를 하고 그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어, 돌비 애트모스로 연출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아주 간단한 데모송 같은 걸 만들어 봤는데요. 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돌비 애트모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위에 먼저 로직 버전은 제가 지금 11.01 그리고 로제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음, 위에 믹스 메뉴에 가서 돌비 애트모스 클릭하시고 스페이셜 오디오를 돌비 애트모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 하실 때는 48 아니면 96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믹서로 들어가 보면 모든 채널들이 지금 다 서라운드 패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에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생겼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 위에 보면 모니터링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들을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위에 바이노럴이라고 하는 거는 헤드폰 아니면 이어폰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렌더러 for built-in speakers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맥북 스피커라든가 이런 걸로 할 때 맥북 스피커도 좀 이렇게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대로 된 스피커 셋업으로 할 때는 7.1.4를 선택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 어차피 7.1.4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헤드폰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7.1.4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이게 어떤 포맷이냐 하면 어, 이런 게 기본적인 세팅인데요. 7.1.4 보통 7.1 그러면 예전에 돌비 서라운드의 포맷이죠. 5.1에서 시작을 해서 7.1, 7.1은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두 개 앞에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하나, 그 다음에 저음 전용 LFE 스피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그리고 어, 여기 뒤에를 리어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해요. 요거 두 개가 빠지면 5.1이고요. 요게 있으면 7.1입니다. 1은 요 저음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점 4가 뒤에 또 붙었죠. 그거는 여기 위에 있는 천장 스피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장 스피커의 위치가 사실 그림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녹음실마다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톨러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 문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스피커로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건데 어, 저희는 지금 이거를 헤드폰으로 하는 건데 바이노럴이라고 하는 걸로 해요. 바이노럴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음, 이런 그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이만의 그 더미 헤드 마이크라고 하는 바이노럴 마이크인데요. 여기에 양쪽 귀 자리에다가 마이크를 넣어서 마이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공간감을 다 느낄 수 있게 돼요. 앞뒤, 좌우, 위, 아래 이런 거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포맷을 바이노럴로 한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로 그러한 모니터링을 그렇게 듣는 거를
저런 마이크로 녹음한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으로 애플 렌더러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Personalized Spatial Audio Profile, 이건 뭐냐면 이제 아이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자신의 머리에 맞는 그런 바이노럴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위치감이 정확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폰으로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회색이지만은 헤드 트래킹, 그 머리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에어팟 프로라든가 아니면 에어팟 맥스 같이 머리 추적을 하는 그런 헤드폰을 쓰게 되면은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요 앞에 있는 가운데는 가수가 있는데 왼쪽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쪽을 쳐다봐요. 그러면 소리가 제 머리 앞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어폰으로 그런 음악을 들을 때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은 바이올리니스트도 이만큼 도망가겠죠. 그죠? 원래 가운데 있었던 가수가 이 자리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이 헤드 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을 때 왼쪽에 바이올리니스트의 멋진 연주를 듣고 싶으면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그게 제 머리 앞에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헤드폰으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요. 네, 지원되는 헤드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돌비 렌더라든가 애플 렌더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애플 렌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패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소리를 어떻게 패닝을 할 것이냐. 여기 패널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 마우스를 붙잡고 있는 이걸 핸들이라고 하고, 왼쪽 소리, 오른쪽 소리.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바라는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소리이기 때문에 투 채널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왼쪽 소리는 여기로 가고 오른쪽 소리는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왼쪽 앞에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테레오 들을 때 듣는 왼쪽 스피커, 이건 오른쪽 스피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본 패닝이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한번 핸들을 붙잡고 돌려보면 소리가 돌아가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음, 헤드폰을 쓰고 있어야지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거는 스피커로 들으시면은 공간감이 안 들립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 헤드폰이나 이어폰 상관없고요.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패닝을 해볼까요? 이거를 약간 더 이렇게 벌려볼게요. 조금 더 넓게 들리게. 제가 이렇게 좀 더 좁게 해보면 이렇게 하면 가운데서만 들리고, 여기 합쳐져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네요. 여기서 스프레드를 다시 숫자를 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가운데로 하면은 실제로 스피커에서 들으면은 가운데 스피커, 센터 스피커에서 들리는 거예요. 영화 볼 때 대사 나오는 스피커 있죠. 제가 이걸 좀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패닝을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패드, 이 소리는 제가 사이드로 완전히 서라운드 스피커로 한번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벌릴 것이고,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
피아노 소리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왼쪽으로 놔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킥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은 이제 룸 사운드가 좀 들려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음악을 스피커로 듣는 거를 헤드폰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공간감을 약간 가미합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에서 댄스 음악을 애트모스로 들을 때 킥 같은 게 약간 리버비 들어가서 어, 좀 힘이 좀 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돌비 렌더러로 하면은 방지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마이너럴 렌더러에서 요게 지금 가운데 마이너럴 렌더러 가운데로 미드로 돼 있다는 게 뭐냐면은 한 중간 정도의 공간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스피커별로 이게 따로 있는데요. 이거를 다 오프를 시키면 그 공간감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애플 뮤직에선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노럴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 애플 뮤직을 제외한 모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이거를 지원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멜론, 지니 아니면 해외에선 타이달이나 아마존 뮤직 이런 데서 어쨌든 이거를 제가 다 껐어요. 그럼 이제 킥 소리가 그 공간감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런 좀 일렉트로닉스러운 음악 할 때 특히 킥이나 스네어 이런 데는 이 애플 뮤직에서 생기는 그런 공간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을 때는 뭐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뭐 어쿠스틱 음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애플 뮤직의 그런 렌더라가 또 소리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킥은 저음이 좀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저 가운데 안에 있었구나. 저음을 하려면 이제 여기 LFE 레벨 요게 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음 스피커로 보내는 건데 제 경험으로는 요 정도만 넣어주면은 좀 더 힘이 생기고요. 밑에서 특히 이제 7.1.4 스피커 시스템으로 들을 때는 특히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이런 걸 주는 베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가운데로 좁히고 이것도 LFE 레벨 저음 레벨을 좀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또 킥이랑 싸우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펙팅을 한번 좀 해볼 텐데요. 내일 먼저 이 피아노에다가 리버브를 좀 줄 텐데 이미 약간의 리버브이 좀 있네요. 이 소리에는 이게 리버브이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다 저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가상악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디오가 지금 아니고 믹싱을 원래 할 때는 다 오디오로 만약 보통은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프로듀서들이 편곡할 때부터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리버브이 꺼져 있는 원래 톤이 약간 앰비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거를 줄까? 제가 지금은 그냥 로직의 리버브로 할 텐데 샌드를 버스 1번에다 주고 자, 여기 버스 1번이 생겼죠. 여기다가 버스를
요 동그라미 두 개 있는데 스테레오라는 표시인데 이거를 길게 눌러서 서라운드로 바꾸고, 그리고 오디오 이펙트에 리버브를 넣을 건데 스페이스 디자이너가 이 서라운드 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리버브입니다. 그래서 7.1.2라고 써 있어요. 왜 7.1.2인지는 금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서라운드 스페이스 들어가면 서라운드 홀 어떤 걸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긴 리버브. 지금 요 리버브 채널을 옥스를 한번 보면 여기 솔로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8개의 요 막대기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금 저음은 안 넣었으니까 7개고 여기 위에 또 2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2개는 천장 스피커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간단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까 여기도 서라운드 포맷이 7.1.2로 돼 있었잖아요. 요게 굉장히 초보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돌비 애트모스 믹스를 할 때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죠. 7.1 여기까지는 내가 베드라고 말을 합니다. 침대처럼 베드. 어, 7.1, 그 다음에 2까지도 7.1.2, 7.1.2 여기까지를 베드라고 해요. 자, 베드라고 하는 건 뭐냐? 베드는 뭐냐면 우리가 패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로 믹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를 어떻게 믹싱을 하나요?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에 같은 소리 크기로 넣어주면 가운데서 들리죠. 가운데에서 들리는 거는 저희는 팬텀 이미지라고 해요. 팬텀 이미지. 유령처럼 거기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스피커에다가 넣어주니까 가운데에서 똑같은 소리 크기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들리는 거. 그래서 믹싱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패닝이나 이런 걸 하는 거를 다 각 채널에, 레프트 라이트 채널의 소리 크기로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패닝한 거 다 배드 방식으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 근데 이 돌비라는 회사가 이 배드 방식을 7.1.2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돌비에서는 7.1.2라고 배드를 만들었어요. 천장에 스피커가 2개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게 스피커가 2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원래 7.1.4를 할 때는 앞에 2개, 뒤에 2개.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요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 스피커도 그 뒤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되는 건데 놀비에서는 배드를 그냥 2개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이 채널을 2개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스피커가.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로직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저도 이거를 되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쉽게 설명이 조금 안 되는 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신디사이저 소리로 가서 패닝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션은 뭐냐면은 높이예요. 0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밑에 있는데 이걸 올리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요런 게 헤드폰에서 사실 잘 안 들립니다. 헤드폰에서 잘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고 쳐요. 그럼 엘리베이션을 하면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소리가 있으면 이게 요쪽 쪽에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뒤에 소리가 있다가 올리면 이렇게 올라갈 테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피커가 여기 이쪽에만 있으면 이렇게 올리려 그래도 이렇게 안 올라가고 소리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다 가운데를 향해요. 약간 지붕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배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어, 기본 방식으로, 그러니까 배드를 제가 좀 기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스피커가 청취실에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더라도 채널을 두 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이 스피커에서도 나오고 이 스피커에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들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배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천장 위쪽에서 움직이는 소리들이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위치가. 그런데 돌비 애트모스가 원래 왜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돌비 애트모스는 극장에서 천장에서 막 소리들이 제트 뭐 비행기들 날아다니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옵젝트 방식이라는 거를 어, 만들었습니다. 옵젝트. 자, 그럼 여기서 옵젝트 방식은 뭐냐? 뒷배경을 약간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옵젝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 이유가 극장에는 예를 들어서 그 천장에 스피커를 되게 많이 달 수가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하는 돌비 애트모스는 많아봤자 이렇게 위에 이렇게 6개를 달아요. 많아봤자 9.1.6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들 하는 게 4개를 달거든요. 근데 극장에서는 막 굉장히 많이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환성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도 극장 나름일 거 아니에요. 작은 극장들에는 천장 스피커를 몇 개만 달고 큰 극장에는 천장 스피커를 더 많이 달아요. 그러면 그거를 옵젝트라는 걸 통해서 호환성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극장에는 스피커가 천장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천장 스피커가 10개라고 치고 그리고 어떤 극장은 아니면은 집에는 4개밖에 없어요. 스피커가 이렇게 4개가. 근데 극장에서 소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있다고 하면 여기쯤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극장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요 스피커와 요 스피커에다가 똑같이 크게 넣어주겠죠. 그럼 여기서 들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그럼 작은 극장이나 홈티에터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소리, 요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 소리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새 소리라고. 그 새 소리를 우리가 마스터를 뜰 때,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를 뜰 때 트랙을 따로 떠요. 트랙을 따로 뜨고 거기에 뭐를 추가하냐면 패닝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패닝 데이터. 그 위치 데이터를 그 트랙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재생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극장의 그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집에 있는 내 음악을 트는 뭐 돌비 애트모스 리시버라든가 아니면 내 컴퓨터라든가 플레이할 때 패닝을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여기였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런 스피커 시스템에서는 대략 한 여기쯤에다가 갖다 놓겠죠. 그러면 요 스피커에 좀 크게 놓고 요 스피커에 작게 놓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극장마다 또는
재생하는 데마다 스피커의 개수가, 천장에 있는 개수가 다를 테니 우리가 패닝 데이터를 보낼 테니까 그 방에 맞는 위치에 컴퓨터가 갖다 놓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스테레오 믹스 할 때는 패닝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양쪽 스피커 채널에다가 소리 크기로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 트랙을요, 오브젝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랙의 소리 크기나 패닝 데이터는 그 채널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따로 있어요. 그냥 생 트랙이 있고 패닝 데이터를, 맞으면 오토메이션 데이터를 같이 보내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거를 해보면 여기서 서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밑에 3D 오브젝트 패널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 패널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프론트 앞에 레프트 라이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요게 ear level, 그러니까 귀 높이.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은 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프론트에 있잖아요. 프론트에 있으니까 천장으로 올라갈 때 앞에서 천장으로 올라가요. 가운데로 안 올라가고. 아니면 이거를 왼쪽으로, 이 뒤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소리가 뒤에 스피커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아무렇게나 돌게 할 수 있는데 위로만 올라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원래 돌비는 패드만 사용을 하면. 근데 오브젝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소리들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소리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어려우시죠? 조금 해보시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소리를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서 약간 벌리고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 그림으로 가면은 배드는 어차피 소리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소리 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선 안 보이는데 오브젝트들은 여기서 보입니다. 오브젝트들은 여기서 보이고 위치가 보이고 동시에 여기 뜨는데 여기에 또 거리감을 오브젝트마다 다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서 그 원근감이나 이런 거를 따로 리버브나 딜레이로 할 거기 때문에 다 오프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소리에다가 이제 딜레이를 한번 걸어 볼 텐데요. 딜레이. 보스 2번 여기다 딜레이라고 하고, 이번 딜레이는 패닝을 천장 뒤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패널을 3D 오브젝트 패널로 해서 여기다 딜레이를 하나를 걸어주고, 테이프 딜레이. 한번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이렇게 4분음표 딜레이라든가 8분음표, 8분음표.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뒤로 이렇게 보내고 위로 천장 쪽으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극적으로 완전히 뒤로 하고 이 원래 소리를 완전히 앞으로 천장으로 보내고. 여러분들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헤드폰 안에서도 원래 소리는 아르페지오는 앞에 있는데 딜레이는 뒤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다가 리버브도 살짝만 줄까요? 아까 그 리버브.
소리도 패드 소리도 리버브를 좀 넣어주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 패드가 좀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패드를 얘를 아예 좀 이렇게 약간씩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뭐 움직이는 건 다 오토메이션이니까 여기 가서 뭐 렛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돌릴 거예요. 지금 뭐가 믹스가 돼 있어서 그렇게 자세히 들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씩 들리시죠? 자, 만약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마음에 드셔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데 친구들 뭐 7.1.4 스피커 없을 테니까 곡 끝을 이렇게 좀 제한을 시키고 이거를 바운스를 뜰 때 지금 어차피 여기 모니터링을 지금 바이너롤로 하고 있었잖아요. 투 채널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투 채널로 뜨면 이어폰에서 바이너롤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뜨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바운스를 뜨면 돼요. 코맨드 A하고 코맨드 B, 코맨드 A하고 코맨드 U를 하면은 전체 곡 길이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코맨드 B 누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mp3 정도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테레오 모드가 그냥 조인트 스테레오로 돼 있으면은 이게 음악으로 그냥 스테레오로 떠지는 거예요. 스테레오이지만
공간감은 살아있는. 그래서 이거를 OK를 누르고 다음 화면에다가 실제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마스터를 뜰 때 이제 ADM 웨이브라는 걸로 저장을 하면 그게 마스터 음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또 마스터링 같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현재 애플 뮤직 같은 데는 애트모스 파일만 보내면 안 받아줘요. 스테레오 믹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일이 이제 마스터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이제 들어보면 그대로 바이노럴 음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돌비 애트모스 음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돌비 애트모스를 위한 설계를 지금 한 거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를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리들이 일단은 스테레오로 그냥 투 채널로 믹싱하는 것보다 마스킹이 덜 됩니다. 소리들이 더, 각 소리들이 더 살아나고, 어, 예를 들어서 보컬이 앞에 있으면은, 그리고 나머지 반주 악기들 조금 사이드나 뒤로 빼주면은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요. 헤드폰에서도 더 잘 들립니다. 음, 그리고 그걸 나중에 스피커에서 듣게 되면은 공간적인 연출을 할 수 있죠. 앞에 소리들이 좀 리버브이 없는 상태로 그냥 덤덤하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가 갑자기 뒤로 쫙 빠지면서 리버브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걸로 생각하면 더 먼 곳에서 보는 토탈 샷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훨씬 더 믹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연출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초보자를 위한 로직으로 dolby 애트모스 믹싱 해보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